일단 두 지문의 공통적인 소재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냥 두 지문을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자, 민법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이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쵸? 헌법도 있고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지금 민법이라는 파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불법 행위는 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자, 그럼 민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얘기 중에 불법 행위 얘기를 시작했고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한다는 거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불법 행위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첫 문단 첫 줄에서 불법 행위의 정의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가 뭔가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불법 행위라고 하네요. 자, 이때는 이야기를 좁히는 부사어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죠. 쌤이 이거 고의를 분홍색, 과실을 파란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때 고의라는 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을 고의라고 하고요. 반대로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대요. 과실은 쉽게 말하면 실수예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자, 여기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만큼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 인간은 대부분 이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 이게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개인의 고려를 별로 안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상황에서 이만큼의 주의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만큼의 주의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개인은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사회 평균인 기준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즉 재진술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 등은 고려된다. 그렇죠? 쌤이 금방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다 이런 건 우리가 관심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손해는 불법 행위의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손해의 정의인 거죠. 손해라는 건 뭐냐? 불법 행위가 있기 전과 있는 후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그 이익의 차가 손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불법 행위에 지금 정의를 풀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서 그쵸? 여기서 손해 얘기를 했는데 손해가 무엇인지도 밑에서 이렇게 다 풀어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민법의 불법 행위가 지금 중심 소재인 건 알겠는데 고의와 과실로 나눠서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도 고의나 과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갈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민법의 규칙인 거죠. 피해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그걸 배상해야 돼. 자,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 즉 한마디로 원상복구 시키는 게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쵸?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여러분 자, 피해자가 나 쟤한테 손해받았어. 나 이거 배상받아야 돼. 라고 하려면은 가해자가 어떤 고의가 있었고 어떤 과실을 이렇게 좀 저질렀는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이런 거 체크만 하면 되겠죠? 외울 게 아니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자, 여러분 1차적으로 금전적 배상이 원칙인가 봐요. 그쵸? 자,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근데 금전적 배상이 일단은 법적인 어떤 절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거 쌤이 늘 중시 여기는 부사어죠. 자, 여러분 그런데라는 부사어가 나오면 쌤이 늘 이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접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외, 문제, 변수의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뭔가 예외적 상황, 문제적 상황, 변수의 상황이 뜰 거라는 거야. 자,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따로 살펴보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 손해가 났는데 그게 가해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자도 뭔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예를 봐봐. 나도 뭔가 실수했는데 얘도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내가 다치게 된 거야. 그럼 내 과실은 얼마나 인정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야기 좁히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가해자가 고의일 때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무시한다라는 거야. 자, 피해자의 과실은 그냥 손해배상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거야. 왜?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자,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제가 두 번째 경우죠. 이게 만약 과실이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죠. 그쵸 여러분? 실수인 거지 내가 고의는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 법적 정의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하면 가해자가 고의일 때는 피해자가 실수해도 상관없어. 그럼 피해자 다 배상받을 수 있어. 근데 가해자가 과실일 때는 피해자도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둘의 과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야. 피해자가 얼마큼 잘못했고 가해자가 얼마큼 잘못했는지 둘 다 한번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분적 정의라고 한대요. 그럼 배분적 정의는 그럼 언제만 나와야 되는 키워드야? 가해자의 과실이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인 거예요. 그쵸? 가해자도 과실, 피해자도 과실일 때 둘의 과실 정도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거죠.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둘 다일 때 너네가 각각 몇 대 몇 대 잘못을 했을까? 이걸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지. 여러분 한문철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치? 더 큰 가해자가 있고 더 약간 조금 이제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교통사고는 100대 0이 잘 없단 말이에요. 뒤에서 갖다 박으면 100대 0인데 웬만하면 100대 0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피해자임에도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단.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 과실상계가 바로 위에서 연결되는 키워드죠.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죠. 자,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손배액이라고 해볼게요.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만큼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배상하자라는 거죠. 왜냐? 피해자도 잘못했으니까. 자,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 평균인 기준. 여러분 이거 아까 쌤이 얘기 계속했던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었냐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정도 조심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했어.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의 과실 판단에도 피해자의 과실 판단에도 모두 사회 평균인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쵸? 천천히 하면은 다 할 수 있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나지문이고요. 또 뭔가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겠죠? 저를 한번 또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불법행위가 포인트 보니까 딱 봐도 불법행위가 위에도 있었는데 아래도 나왔죠? 자, 가지문도 불법행위였고 나지문도 불법행위인 거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그쵸? 자, 중심 소재는 이게 좀 겹치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공동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다고.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 명이니까. 공동 불법 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 없이 과실만에 의해 발생했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게 뭐였어요? 이걸 뭐라고 해? 네 글자로? 그치. 과실. 그렇지. 과실상계라고 하죠.
우리가 가해자의 어떤 그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빼는 게 과실상계다라고 위에서 다 했던 거니까 우리 똑같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불법행위가 가해자의 과실이고 피해자도 나름 잘못이 있을 때 그때는 피해자 과실을 빼준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하네요. 고의가 아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나왔죠. 선생님 말했죠.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역점이지만 예외, 문제, 변수다라고 했죠.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예를 봐봐. A, B, C 세 명이 같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A의 잘못, B의 잘못, C의 잘못이 완전 똑같을까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여러 명이 이거를 실수했을 때는 연대 책임으로 이거를 배상을 한대요. 자,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연대배상이라고 하는 거네. 자, 이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본인 외의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쵸 여러분? 자,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원칙은요.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공동으로 다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봐. 세 명이서 500만 원을 배상해야 돼. 근데 이 중에 A가 진짜 빈털털이야. 그럼 둘이서 500만 원 무조건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세 명이 책임만 지면 된다는 거야. 그쵸? 자, 예를 들어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을 때 갑을 병의 과실이 각각 10%, 30% 그리고 60%래. 근데 여러분 이때 피해자는 갑이죠. 자, 을과 병은 둘 다 가해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왜? 병은 60만큼 잘못했는데 지금 을은 30만큼 잘못한 거잖아. 그럼 을 입장에서는 내가 쟤보다 덜 잘못했는데 돈을 같이 배상해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마저 읽어볼게요. 을과 병은 갑의 전체 손해액 중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을 배상한대. 여러분 왜? 뭘 적용했기 때문에 10% 감액됐을까? 과실상계. 그렇지. 왜? 10%는 누구 잘못? 그치. 갑인 누구? 그렇지. 피해자의 잘못인 10%를 빼고 나머지 90%를 이제 배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배상해? 공동으로 배상을 해요. 자, 이때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해서 정하게 된다. 여러분 잘 봐. 포인트는 이거야. 법원에서는 야 네가 30% 잘못했고 네가 60% 잘못했어 라고 정해줬어. 근데 법원이 뭘 안 해줘? 금액은 안 정해준대요. 그러니까 금액은 누구끼리 정하는 거야? 을과 병이 알아서 합의해야 돼. 근데 여러분 개인이 개인끼리 합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안 되겠죠. 자, 만약 병이 파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을이 연대 책임자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모두 배상해야 된다. 쌤이 아까 말했죠? 한 명이 빈털털이면은 공동으로 배상해야 되니까 그냥 남은 사람들이 다 배상을 해버려야 돼. 자, 이어서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아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손해배상액을 연대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야.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독립된 사건, 즉 이런 봐봐.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있었는데 얘네가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모두 갑이라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이때 A를 일으킨 을, B를 일으킨 병, C를 일으킨 정은 각각 서로 다른 책임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는 얘네가 연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억울하네요. 자, 이를 고려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배상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원칙은 연대배상인데 이 경우에는 연대배상이 아닌 거죠. 이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 봐봐.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어야 돼. 공모는 서로 짰다는 거죠. 짜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이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한대. 자, 여러분 조건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얘네끼리 공모가 안 됐고, 두 번째 손해배상액이 거액이고 그쵸? 자, 세 번째는 가해자가 각각의 과실에 손해를 끼친 영향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될 수 있을 때. 자, 이럴 때 조건 3개가 다 맞으면 법원이 너네는 연대로 배상을 안 해도 돼 라고 해준다는 거죠. 자,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각각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해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줘. 여러분,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는 법원이 과실 비율도 정해주고 배상 금액도 정해줘요. 포인트죠? 자,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1의 과실 비율을 1대1, 피해자와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대3이라고 판단해 가해자 1, 2 각각의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요, 피해자가 여러 번 청구해야 돼. 아까는 그냥 한 번 청구하면은 다 같이 나한테 배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A한테, 내가 B한테 각각 청구해야 돼.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피해자는 좀 귀찮지만 가해자는 덜 억울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여러분 보면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공동 불법 행위에서 원칙인 연대하는 방식, 그치? 위에가 연대였죠? 자, 원칙인 연대하는 방식. 두 번째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연대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게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지문의 공통적 소재는 뭐다? 불법 행위였어요. 자, 근데 가지문은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어떤 이 불법 행위의 배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의일 때는 피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전부 배상. 그 다음 가해자가 과실, 피해자도 과실일 때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게 지금 가지문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나지문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 중에서도 공동 불법 행위의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는 지금 두 가지 중점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었죠. 자, 원칙은 뭐야? 연대배상이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얘네가 독립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다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을 때 조건을 3가지 충족시키면 법원이 과실 비율도 정해주고 그리고 배상액도 정해줬죠. 개별적으로. A는 얼마 갖고 B는 얼마 갖고, 그쵸? 근데 연대배상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법원이 정해주긴 하지만 배상 금액은 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3명이서 합쳐서 얼마를 배상 이렇게 나오니까 3명이서 합의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정리할 수 있겠다. 깔끔하죠?